자, 배우 시민 여러분, 홍준표가 또 왔습니다. 시민 여러분, 오늘 참 희한한 일이거든요. 그 SBS에서 어제 뉴스가 나왔는데 세월호 인양하는 시점을 문재인 후보 대선에 유리하게 해양수산부하고 짜고 그래 인양을 했다는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그 토론할 때 보니까 배지를 달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부모가 죽어도 3년상을 하는데 3년 전부터 그 어린애들 죽은 거 이용하려고 3년 넘도록 그 배지 달고 세월호 인양하는 시점도 자기 대선에 딱 맞춰가지고 그래 했다 이거야. 그래 제가 그렇게 하는 걸 그렇게 해서 불쌍한 어린애들 죽은 것을 대통령 선거에 이용하는 그런 화력지한 후보를 찍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SBS에 그나마 방송 공간에 원래 그게 서울 경기 지역에 하던 지방방송 제가 95년도에 모래시계 드라마를 만들어주고 그게 히트를 내가 전국방송에 갔어요. 그럼 홍준표 은혜 많이 입었죠? 그 회장이 고맙다고 태영 골프장 날 불러가지고 골프도 한번 같이 쳤어요. 그래 해놓고 지금 하는 게 문재인이가 될 것 같으니까 그거 쫙 붙어가 그래 보도해놓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당장 거기나니까 사과하고 그 뉴스 내리고 그따위 짓을 여러분과 SBS가 이여덟시 뉴스 보지 마세요. 그 뉴스가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가 독재 시절에도 언론은 언론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나문에도 기자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언론들이 전부 상업화돼가지고 홍준표 뉴스는 지금도 안 해요. 지금도 안 하고 내가 오늘 부산 가서 그랬어요. 이게 무슨 신문이냐? 문재인 찌라시다. 백나라고 지금 나온 게 지금은 1인 미디어 시대입니다. 내가 어제 아닌가? 지난주에 페이스북에 내가 40분 출연을 했는데 페이스북 측에서 온 이야기가 거의 끝날 보니까 본 사람이 2천만 명이랍니다. 뭐라고 그 방송도 방송 같지 않은 SBS로 보겠어요. 그런데 지방 뉴스 할 때는 보세요. TBC인가? TBC. 그러니까 중앙 뉴스 할 때는 보지 말고 8시 반쯤 돼서 TBC 들세요. TBC는 괜찮아요. 2015년도에 성완도의 사건에 걸려가지고 고생할 때 SBS가 8시 뉴스 첫 뉴스로 내가 무엇 재력이 있다고 홍준표 출국금지라고 홈뉴스로 보도를 했어. 난 출국금지 된 일도 없어요. 그런데 그래 보도해놓고 여러분 도둑놈의 새끼들 사과도 안 해요. 그거 SBS에서 전부 허위방송이야. 허위방송. 그러니까 내일 SBS 여러분도 보지만 참 자기들이 반성한다면 사장이 물러나요. 그리고 보도본부가 있는 자기들이 정말 제대로 된 방송이라는 그번 사건으로 SBS 사장 물러나고 그리고 보도본부장 하는 다
아니 어제 기분이 돌아가는 거 본 사람 좀 많을 거예요. 내가 물어봤어요. 문재인 후보한테. 나 이거 병원들 없나? 새끼들이. 북한 김정은 정권이 적폐냐 이런 물어보니까 정격들에 적게 맞다 했다. 그래야 거가 그 문자 보고 그럼 당신 적폐 청산한다고 아닌데 그럼 김정은이 적폐니까 청산해야 되겠네 이래 물어보니까 그건 답을 못해요. 겁이 나거든. 그러니까 너 주적이라 그랬네 안 그랬니 그 소리 하더라고. 그런데 친국 정권은 이제는 탄생하면 안 됩니다. 친국 정권은 탄생을 해가지고 이 나라가 갈 길이 뭡니까? 지금 한번 언론 보세요. 지금 나는 대한민국 언론이고 이거 진짜 독재 시절에도 이러지 않았어. 독재 시절에도 이러지 않았어. 신문도 방송이고 오늘 어디 뭐 YTN인가 뭐 문재인 당선 확률이 73%라고 그러니까 쳐다보니까 미국에서 지난번에 힐러리 당선 확률이 97%라고 근데 힐러리 됩니까? 안 되죠? 아이 동놈 새끼들이 그런 짓 한다고 이 말이 되네. 그런데 어이가 없어서 지금은요 1인 미디어 시대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페이스북 하나로 2천만 명이 봅니다. 뭐라고 그 정신을 볼 겁니까? 뭐라고 그 하지도 않는 종편. 왜 종편이라고 하는가 하면 종일 편파방송만 한다고 종편. 원래 그 종일 편파방송하는 종편을 내가 원내대표 때 민주당하고 싸워서 만들어줬어요. 왜 그걸 만드느냐? 그 당시에 MBC가 크게 좌편하게 돼 있어요. 지금은 MBC가 정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좌편향이 돼 있어가지고 아니 안 되겠다. 이거 종편이라도 좀 만들어야 돼. 이게 안 하면 싸워서 만들었거든요. 그때 종편만 그때 대단히 심했어요. 그래 만들어줘놨더니 아이 이놈들이가 전부 편파방송이 내 욕이 나왔고 엉터리 여론조사 발표 나왔고 그래갖고 국민 여론을 오버하고 우리 보수 동객들은 전부 목 다 자르고 지금 전부 좌파농에만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집권하면 이 정권이가 4개 중에 2개는 없애버리겠어. 홍준표는 한다며 하는 사람. 내가 약속하고 하지 않은 일이 없어. 내가 한다며 하는 사람이야. 대통령이 되면 임기 5년이요. 나는 국정 여론조사 안 합니다. 뭐하려고 다음에 출마할 것도 아닌데 여론조사 왜 합니까? 내 생각대로 내 소신대로 내가 5년을 청와대에 들어서 내 생각대로 할게. 첫째, 전국 세력 내 철수할 거예요. 두 번째, 전교조 내 손볼 거예요. 세 번째, 강성기정 노조 민주노총 내 손볼 거예요. 이게 언론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처음에 제가 무너진 날을 후보가 됐을 때 언론에서는 홍준표를 투명인간 치고 말하면 기사를 달아주죠. 그리고 이 땅에 보수 적통에 적자가 됐는데 나를 군소정당의 후보 치고 내가 참았습니다. 내가 꾹 참았습니다. 꾹 참았는데 이게 이제
TV 토론을 몇 번 거치니까 1번 그 멘탈 맞죠? 멘탈이지. 3번은 언제 맞죠? 그런데 보니까 초등학교 반장 선거 초등학교 반장 선거하고 그러니까 이제 TV 토론을 어디 마지막으로 했는데 쭉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올라가거든. 이거 언론에서 이제 야 저거 되면 큰일 났다. 저거 썩갈 부리는데 자기들한테 당할까 싶어서 요즘은 더 치라해놓고 더 치라해. 그래서 내가 정말 유감스러운 거는 옛날에 독재 시절에도 언론에 정신이 있었어요. 기자 정신이 있었고 세상에 요즘 돌아가는 거 보니까 SBS 보도를 봐요. 저거가 공무원 목소리까지 해갖고 보도해놓고 문재인 측에서 항의하니까 겁이 나거든. 겁이 나니까 자기들이 또 허위 보도했다고. 그래 반성문 쓰고 그거 자막 다 내리고 뉴스 다 내려버리고 삭제하고 이따위 짓 하는 게 무슨 방송사입니까. 그거 당장 오늘 저녁부터 뉴스는 MBC가 MBC 그리고 SBS는 연속부터 보지 마세요. 다음에 연속부터 볼 거 없으면 OCN하고 그 영화 프로 많잖아요. 그거 틀어놓고 그렇게 해줘가지고 국민을 기망하는 방송 그 방송사 그대로 두면 됩니까? 야,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참 이까지 끌고 왔어. 이까지 끌고 왔고 지금은 이제 저희들로서는 6일 남았습니다. 이 6일이 평시에 6개월 정도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구글 트렌드라고 있어요. 구글 트렌드라고. 이거는 지난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모든 여론조사 기관이 힘들이 됩니다. 오로지 구글 트렌드만 트럼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글 트렌드는 제가 1등입니다. 지금. 구글 트렌드를 보면 그거 구글 트렌드라는 게 관심도거든. 관심도. 후보에 대한 관심도인데 최근에 와서 어제 밤에 토론할 때 밤 10시에서는 그 구글 트렌드 보면 내가 43이고 문재인은 절반밖에 안 돼요.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전국의 구글 트렌드를 쫙 적어가지고 봤으니까 내 페이스북에 그거 한번 보십시오. 보면 구글 트렌드 보면 무조건 홍준표가 됩니다. 아까 그랬죠. 1번 그건 친국 정권이라서 절대 안 되겠죠. 3번은 어린애를 하셨네. 또 문제가 3번의 뒤에는 우선 박지원이가 있어. 박지원이 있어가지고 그건 안 돼. 그러니까 될 사람은 홍준표밖에 없죠. 지난번에 와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제 아버지가 울산 현대조선소에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일당 800원 받던 경비원입니다. 임시직 경비원을 했고 우리 엄마는 까막눈 그걸 몰라. 그러한 부모 밑에서 큰 사람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정말로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이 땅의 서민 70%에 달하는 서민들한테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내 자식도 바르게 키우고 열심히 노력하면 대통령도 만들 수 있다. 그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저는 이제 우리 아버지가 40년 전에 돌아가셨고 저희 엄마는 2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셨지만은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인생의 멘토로 삼고 있는 사람은 내 엄마입니다. 우리 엄마입니다. 저는 세종대학 이순신 장군, 김구 선생, 정약용 선생, 정치인들이 대부분 그래 하는데 나는 물으면 내 엄마가 이런 거 못 보고 짓밟히고 없이 인정당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자식한테 헌신적으로, 남편한테 헌신적으로, 그리고 자기가 굶어도 자식 밥 한 끼 먹여보려고 그렇게 노력했고, 나는 내 그런 엄마가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소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요즘 부모 잘못 만나서 원망하고 또 일이 안 풀리면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이렇게 사는 것을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꿈이 있어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꿈이 있어요. 꿈이 있어야 되고 희망이 있어요. 왜 그래 사냐? 안 된다 안 된다 한번 해보세요. 될 일도 안 돼요. 안 되더라도 된다. 틀림없이 된다. 제가 안 그렇습니까? 처음 후보 됐을 때 대구 첫날 왔을 때 동성로에 사람이 많이 모이긴 했지만 냉랭했어요. 냉랭했어요. 그리 영광이 오늘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참고 기다리고 희망을 갖고 사니까 오늘 이 수십만, 10만 명이 모인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응원을 받고 정말 그렇습니다. 대구에서 제가 자취를 하면서 어릴 때야 신천도, 내가 신천국민학교도 다녔습니다. 2학년, 신안국민학교 3학년, 그래 다니다가 또 촌으로 내려가고 창녕남지에서 남지국민학교 1학년,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쫄딱 망해가지고 기업가에 짐 싣고 이틀을 걸었어요. 이틀을 걸어서 대구 신천도로 지금 큰 고개 있죠? 네. 큰 고개 저 밑에 거서 달색방에 그거 하나 망어도 놓고, 그 당시에 이제 아버지는 팔공산인가 뭐 저쪽으로 와서 새벽에 나무 해가지고 와서 팔았습니다. 그때. 그래갖고 이제 먹고 살다가 신암동으로 갔어. 내가 신암동에 그 당시에 3학년 때는 3학년 27반까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마 신암동이 그 당시에 신암국민학교가 전국에서 학생 수가 제일 많다고 알고 있는데 내가 3학년 21반인가 했어. 21반인가 했는데 거기서 이제 다니다가 1년 도저히 살기가 어려워서 보따리 싸갖고 또 창녕으로 내려갔다가 업으로, 그 다음에 합천으로 들어갔다가 합천에서 대학교 1학년 때 불이 나는 바람에 옆주 사람이 저 집에 불 지렸는데 그게 저 집은 않다고 우리 집에 와서 홀딱 타버렸어요. 이 초가집이 홀딱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울산서 합천서 살 길도 없어졌죠. 그러니까 전 재산 탈탈 팔아가지고 32만원 들고 울산으로 가서 이제 누나들하고 여동생은 공대학생이고 아버지는 경비원하고, 그리고 저는 서울 올라가서 고아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참 대구에서 살 때는 참 어릴 때는 친구가 없었어. 친구가 뭐 한 학년마다 한 번씩 이사를 다니니까 친구가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대구가 왜 좋은가 하면 내 중고등학교 때 지금은 학교가 인류가 됐지만 그때는 딸아지였어요. 내 친구들 많이 왔을 때 내 딸아지라고 그러면 영남학교 딸아지라고 그러면 엄마들이 막 시역긴다고 그때는 딸아지고 그때 영남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많아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난 대구만 오면 친구들하고 내가 놀고 이래 가고 했는데 내가 그때 생각하면 참 그렇습니다. 참 좋고 그래 대구가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전국에서 친구가 많은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 출마선언을 대구 서문시장 하겠다 이러니까 어느 우리 당의 친박의원이 그는 박근혜 시장인데 왜 가냐 그러길래 그 박근혜가 그 시장하고 무슨 인연이 있냐. 실제로 그 내 엄마가 거기서 좌판하면서 나무도 팔았다. 비상동에 살 때 매일 서문시장 통해서 영남학교 다녔다. 그가 내가 놀던 동네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만큼 우리 대구는 저한테는 고향입니다. 고향 같은 동네고 또 대구에 오늘 이래 10만 관객인데 10만 명이 모여주니까 저는 얼마나 참 마음이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5월 9일날 모두 투표장으로 갈 거죠? 그리고 홍준표 찍을 거죠? 홍준표 찍으면 홍준표가 됩니다. 지금 문재인이가 그걸 무죄먹었어요. 원래 북한에서 홍준표를 비난을 여태 안 했어요. 4월 전부터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건 안 될 것 같으니까 비난을 안 했는데 4월 전부터 집중적으로 이제 욕지를 해대기 시작했어요. 김정은이가 내가 김정은이 보고 애라고 했거든. 내가 대통령 되면 그 애들 듣고 내가 막 누르고 산다. 그 이야기 했지만 북한에서는 나를 욕하기 시작했어요. 말하면 내가 된다는 거지. 그걸 겁이 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나라 대통령은 적어도 핵을 머리에 이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대통령은 강단이 있어야 돼요. 경기가 있어야 돼요. 대통령은 또 배짱이 있어야 돼요. 배짱이 있어야 돼요. 홍준표는 어릴 때부터 국민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홍준표 정치 평을 하면서 무슨 이야기 하냐. 너무 감성이다.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왜 제가 감성으로 살 수밖에 없었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홍준표는 무지랭이 집안 출신. 옛날 같은 천민이죠. 천민. 양민도 안 되는 그 없는 집안에 어렵게 살아가지고 내가 가만히 앉으면 세상이 나를 버립니다. 내가 강해야지 세상은 뚫고 나가고 내가 강해야지 세상은 이깁니다.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그러니까 제가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뒷배기라도 튼튼해지면 그럭저럭 살아도 성공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집안이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처갓집이 전라도인데 그 누이마자 예배였잖아요. 은행은 학교 돈 찾아러 갔다가 서로 누이 많아서 예배했는데 처갓집도 별로예요. 시골에서 부안준포에서 처갓집이 든든한 빽 있는 것도 아니고 친가는 부지런이고 그렇게 살았는데 홍준표가 나라도
강하지 않으면 세상이 나를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강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지켜야 됩니다. 아무도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나를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강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강하게 부딪히는 것은 권력 있는 자, 특권적 이 한국 사회의 상부적인 인들입니다. 앉아서 서민들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한없이 약한 사람입니다. 내가 경량기사 있을 때 우리 빚값 받은 거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내 빚을 1조 4천을 싹 다 갚았거든요. 지금 경남에만 빚이 없어요. 빚이 없는데 아저씨가 앉아 있었어. 자꾸 이야기하니까 헷갈리죠. 그러니까 빚이 없는데 이 나라 빚이 1,400조입니다. 내가 홍준표가 대통령 되면 야당 좌파들이 많으면 거두기 복지 안 하고 예산 알뜰하게 써가지고 내가 이 나라 빚도 한번 갚아보겠습니다. 정말 대구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고 이제 대구 공약 이야기 하라고 하니까 내가 이야기할게요. 대구 경북 관문공항 건설 이 동청 비행장도 옮기고 그 자리에 대한민국에 딱 4차 산업 기지를 만든 곳이 2곳이 있어. 대한민국에 내가 다 돌아다녀 보니까 그 한 군데가 전라북도 새만금 그거 개발하면 거기에 수천만 평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가 대구 동천공항입니다. 공항이 이전하면 거기에 원영재리 시장하고 우리 대구 국회의원님들하고 전부 의논해가지고 거기에 한국의 4차 산업에 혁명하는 그 전진 기지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래형 자동차, 물, 의료, 에너지, 신성장 거점 산업도시 조성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대구가 왜 이래 경제가 나빠졌냐. 대구는 원래 섬유도시입니다. 섬유도시인데 섬유가 사양산업이 되고 난 뒤에 신산업을 찾았어요. 새로운 신성장 동력 산업을 찾아야 됐는데 처음에는 자동차를 하려고 했죠. 자동차를 하려고 했는데 그 자동차가 부산으로 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구에 섬유가 망하고 난 뒤부터 새로운 산업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라면 팔아 떡볶이 사먹고 떡볶이 팔아 라면 사먹고 자기들끼리 이 문어 제다리 뜯어먹는 이런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권 시장하고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새로운 신성장 산업도시를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KTX 서부역 도시균형발전 인프라 구축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내 국회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윤재욱 의원이 시장위원장이에요. 네. 우리 박상도 의원하고 저하고 의원님들 다 의논해서 여기는 참 유승민은 참 아니죠. 유승민은 아니죠. 유승민 빼고 자 이거 하고 네 번째 4차 산업에 있는 선도기술 인프라 구축 이거는 그
중복되는 겁니다. 이걸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동쪽 비행장에 거기에 비행장터에 그걸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연결철도 건설로 한다. 이거는 내가 저가가 전라도니까 내가 꼭 해보겠습니다. 잘했어요. 자, 여기 시민 여러분, 이제 저도 이제 자러 가야 돼. 자러 이제 가야 되는데 제가 언제 오느냐? 이제 마지막으로 옵니다. 오늘 오이신 거 보니까 이제 투표할 때까지 신문 보지 마, 신문. 근데 신문 보니까 나도 신문 안 봐요. 하도 아들이 엉뚱한 짓해서 내가 그거 안 봐요. 하여튼 그 페이스북을 좀 참조해. 그래가지고 5월 9일날 가족 모두 오늘 오신 분들이 10명씩만 데리고 오면 우리 현금여가 와 있다는데 김관영 선배 어디 나와도 되는데 저기 우리 김관영 선배 와 있다는데 자, 마지막으로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5월 9일날 경비원 아들도 대통령 된다! 까막눈 아들도 대통령 된다! 그것이 민주주의. 옛날 같으면 천민에 불과하던 사람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 그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자, 제가 8일날 제가 마지막 날 내가 다시 옵니다. 자기 전화는 와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호소를 하고 하려고 합니다. 자, 고향 여러분, 홍준표 대통령 만들어줄 거죠? 여러분의 뜻으로 대통령이 되면 내 취임식 안 하겠습니다. 취임식 안 하고 바로 들어가서 일 시작해서 이 나라를 우선 안정을 시키고 북핵하고 한미관계를 우선 안정을 시키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칼빈슨호 함상위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북핵 문제, 한미 FTA 문제, 전술핵 재배치 문제 이 전부 정리를 다 하고 나라를 안정시킨 후에 우리 고향분들 전부 초청을 해서 광화문의 광장에서 100만 우리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취임식을 하려고 합니다. 한 번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자!